예술적 경험 제공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저는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씨앗을 도시 곳곳에 뿌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예술기획자 변희정입니다. 저는 현재 문화예술 현장에서 16년째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 강사 활동을 시작으로 지방문화원 2곳을 거치면서 문화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일들을 주로 해왔고요. 2012년에 문화예술기획사 문박세상을 창업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덧붙여서 해외 사례도 잠깐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과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인가요? 누군가는 안전한 도시, 혹은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 교통이 좋은 도시, 혹은 일자리가 충분한 도시,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각자가 꿈꾸는 도시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도시를 이루는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 어쩌면 한마디로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도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의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에서도 전 누구에게나 문화예술의 기회가 골고루 보장된 도시, 즉 문화예술의 문턱이 낮아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총 3가지의 사례를 들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는 도시의 직접적인 변화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를 먼저 들려드릴 건데요. 이 사례는 문화예술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2년 말의 외출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이 사례는 제가 2010년도에 지방문화원에서 근무하면서 어르신 연극교실 희낙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1년 가까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이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날 저를 찾아왔었는데요. 그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신 상태로 어렵게 입을 떼셔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제게 갑자기 고맙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지난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2년 동안 문 밖을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어르신께서 TV 자막으로 연극교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교실 수강생 모집을 하는 그런 공고를 보시고는 힘겹게 용기를 내서 문 너머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오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1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연극이라는 그런 어떤 본인이 소녀적에 이루지 못했던 어떤 꿈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도 해보셨지만 또 그 과정 안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자신이 그동안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OECD 가입국 중에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라는 어떤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건데요. 저는 이런 그 어르신의 경험처럼 문화예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데에 많은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참여자 할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전문 배우가 아니지만 내 소녀적 꿈을 이뤘고 그 덕에 난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젠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과거가 치유됐고 또 현재 그분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 또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감 역시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술적 경험 제공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저는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씨앗을 도시 곳곳에 뿌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사례는 문화예술이 개인, 공동체,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2013년도에 문박세상을 운영하면서 기획을 했던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서예와 캘리그라피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센터라는 그 공간을 빌려서 교육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 교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히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를 글씨로 써내고, 또 지역에 글씨가 필요한 곳에 글씨를 입히는 작업, 예를 들면 성북동에 북정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마을을 인도하는 표지판을 이분들의 글씨로 직접 걸어서 깃발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글씨를 지역에 입힌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배움에서만 끝나기 너무 아쉬워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민 동아리로 한번 남아 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로서 여러분들의 다음 활동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 사업이 2014년, 15년에 성북부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그런 공모사업의 그런 어떤 자금을 빌려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 주민 동아리는 처음에 마을의 글씨를 입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주민공동체인 글씨유랑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재능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의 형태에서 머물렀지만, 나아가서 그 재능을 지역에 필요한 곳, 예를 들면 지역에서 글씨가 필요한 곳이나 글씨를 통한 문화 행사가 필요한 곳, 축제 현장이라든지 도서관의 어떤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 주민 동아리 분들이 직접 가셔서 재능 나눔 활동을 하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의 활동이 성북구 혹은 그 너머까지 알려지면서 이분들의 활동으로 경제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예술 강사로 거듭나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가 하면, 혹은 이분들의 작품을 통해서 재생 종이를 가지고 어떤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와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글씨가 작품으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분들 중에 누군가는 단순 동아리로만 남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 이상의 활동을 넘어서서 전문 예술 강사로 혹은 전문 작가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단순 취미 활동으로 계속 영위를 하기도 하셨지만, 지금 저희 문박세상 소속 강사로까지 활동하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전문 역량을 키워서 지역사회에서 예술 강사로서 본인의 활동을 계속 넓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에는 예술적 경험에서 출발한 이 활동이 지역에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졌고,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취약점,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그런 어떤 자신만의 어떤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재사회화 활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으로까지 이어나가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서울시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민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개인과 공동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인식조사를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개인의 삶의 변화, 행복한 삶의 도움이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의식 향상에 대한 도움, 지역 애착도 향상에 대한 도움이라는 이 질문 문항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답변을 한 게 80% 이상의 수치를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분들이 스스로 이런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도시를 탈바꿈한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영국의 킹스 크로스 역에 대한 사례입니다.
영국은 모두가 알다시피 유럽 산업혁명의 메카로 그 명맥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실상 이 문화적 도시재생 정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산업혁명 당시 이 킹스크로스역은 이 영국 교통의 요지로서 런던 화물 운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에 도로교통이 화물 운반의 주요 수단으로 발달하면서 킹스크로스역은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은 나중에는 빈곤 지역으로 전락하게 됐고 살기 힘든 도시, 그리고 범죄가 많은 도시, 이런 식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킹스크로스역은 그 주변을 볼 때 전시와 공연, 문화행사가 가득한 그런 커뮤니티 시설로 변모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주도했던 초기에는 사실 이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하드웨어적인 변화만을 추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재개발을 목적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이 철도 기업과 지역 커뮤니티 함께 참여하는 주민 그룹들, 그리고 예술가 그룹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도시를 바꿔나가야겠다라고 그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행정 주체와 기업가 그리고 주민들이 소통을 통해서 문화적 도시 재생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아주 활기 넘치는 대표적인 영국의 도시로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해외 사례는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빌바오는 80년대 광산과 조산업의 쇠퇴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산업 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지역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소멸지수가 굉장히 높은 쇠퇴해가는 도시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 업무, 상업, 문화가 한때 어우러지는 도시로의 탈바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중심으로 국회 의사당과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섰고 또 지하철이 생기고 강 청정 사업이 진행되고 또 강을 잇는 다리가 새롭게 생기면서 공원도 들어서고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도시로 변모를 하게 됐고 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관광산업의 중심 도시로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문화예술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의 삶을 치유하고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의 삶의 변화와 더불어서 주민공동체 형성, 또 그 개개인들의 재사회와 또 그걸 통해서 지역의 변화까지 도모하는 그런 사례를 들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멸 위기에 처해진 도시, 즉 침체된 도시의 하드웨어적인 변신과 함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제공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킨 그런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적 사례를 넘어서서 이미 많은 정책 제안이나 연구를 통해서 그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례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문화예술이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이미 그 효과성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시와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모를 꿈꾼다면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예술, 즉 문턱과 같은 허들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서 시민의식의 변화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책의 마련에 있어서는 선진 사례의 모방이나 중앙정부의 정책 매뉴얼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역사나 문화, 철학적 배경, 그리고 지리적 특징 등을 잘 파악하고 반영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통해서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엿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도시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만의 어떤 그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서 지자체만의 그런 독특한 그 지역 특징을 잘 반영한 그런 정책 사업들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역시 문화예술은 나와 거리가 먼 것 혹은 내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문화예술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문화예술을 통해서 행복한 도시를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제일 중요한 것은 열려있는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누구에게나 문턱 낮은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문화예술이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화예술 자체가 정책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문화예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나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향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제공되는 이 컨텐츠들이 무료거나 혹은 굉장히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노동의 대가조차 무료일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꿈과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개인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문화도시를 꿈꾸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